지금 이 장면은 이제 관악 동작에 사는 엄마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추천하고 어떤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쇼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아까 같은 실제 데이터들이 여기서 전부 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딸깍 한 번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내용은 단순히 제가 글 몇백 개 쓰고 몇천 개 쓰고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수천만 원 들여서 나온 결과고요. 이 결과는 이미 업체, 기업에 그리고 제약회사에 그리고 대기업의 국가기관에 이미 수천만 원에 납품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효과가 나는 글쓰기를 몰라요. 그거 왜 못하냐면 그 글에 들어가는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설명한다고 막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읽는 사람이 납득이 돼야 돼. 근데 그런 소재가 있냐 없냐? 99.9%는 없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보통들 글들 어떻게 쓰시냐면 키워드 같은 거 찾아주는 사이트들 되게 많아요. 뭐 이제 라든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기껏해야 그 키워드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량, 월간 검색량 이거 좋다고 쓰시고 계시잖아요. 이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데이터는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다는 거를 알지만 그냥 쓰잖아. 솔직히 잘 됐냐고. 그래서 성과가 나냐고. 확신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감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갖고 글을 쓴다는 건. 챗GPT는 아무리 써도 소용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챗GPT 쓰시는 분들 중에 돈 벌고 계시면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챗GPT를 쓰는 겁니다. 챗GPT는 글을 써주는 도구지 소재를 끌어다가 갖고 오는 그런 도구는 아니에요. 소재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직접 발굴해야 돼. 간의 수공업 같은 걸 하셔야 돼. 다 퍼가갖고 거기서 황금 같은 거, 그 황금 뭐냐면 우리가 타겟하는 그분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호기심을 갖고 있고 진짜 해결하고 싶은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게 오늘 글의 핵심이고 그게 수천만 원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목소리를 가지고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좋은 사례하고 나쁜 사례를 바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쁜 사례 먼저. 근데 이 업체를 제가 까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검색하고 바로 나온 거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이빈후과입니다. 코막힘 증상에는 비염, 축농증, 흰코, 그러니까 비중격, 만곡증,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런 코의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대요. 또 다른 이유로는 코에 물혹이 생겨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글 많이 보셨죠? 이 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그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나온 연관 검색어를 짜깁기한 글이에요. 이 비중격, 만곡증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 병원, 마케터들이나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그만한 키워드 검색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일반인들 그거 압니까? 그냥 증상 때문에 힘드니까 검색하다 보니 발견되어지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어요? 사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될 리가 없죠. 이런 글들이 또 100개 중에 한 99개, 98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면 검색에는 걸릴 수 있는데 절대 사람들이 거기 가진 않을 거예요. 분량 맞추고 뭐 500자당 가령 핵심 키워드 하나씩 넣고 이런 그냥 로직에 맞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그냥 짜깁기한 글이에요. 이런 글들로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주제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비염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 진짜 많단 말입니다. 이분들 처음 뭐부터 해요? 뭔가 증상이 발현이 됐어. 일상적으로 어떤 고통 같은 게 생겨요. 뭔가 불편함들이 생겨. 이런 것들로부터 검색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그 다음으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몰라요. 그냥 글만 쓰는 거야. 그 다음 이분들이 어떻게 인터넷에 탐색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분들이 또 증상으로 해서 끝나는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혹은 비수술 처리를 하거나 수술했을 때도 수술 후에는 또 재발되고 이런 관리들 같은 것도 전부 다 검색을 깊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병원 찾다 보니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또 더 뛰어난 명의이신지 그래야 한 방에 고칠 수 있고 그런 걸 찾잖아요. 소비자들은 이런 연관 검색의 나열이 아니라. 그래서 증상부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 처치 같은 것들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을 때 그 포스팅에서 스스로 납득이 되고 사람들이 이 정도 포스팅 해줬으면 진짜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네. 그 포스팅을 봤다면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글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게 그런 사이트에서는 안 나와. 어디서 나오냐면 커뮤니티. 사람들이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자기의 내심의 생각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풀어놓을 때들이 있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커뮤니티 있어요. 크게는 카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갤러리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걸 찾아요. 수작업으로 찾아. 다. 딱 10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블로그 포스팅 그걸 넘어서서 찾아가고 싶은 그 병원 포스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주제가 똑같습니다. 여기 병원만 한정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일 뿐 글은 또 도입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살아있는 이분들이 직접 했던 그 표현을 도입부에 직접 넣어주세요. 아까랑 비교해보세요. 잠만 자면 새벽에 숨이 막혀서 깹니다. 코를 풀어도 안 나오고 입으로만 숨 쉬니까 목도 따갑고요. 혹시 감기인가 싶어 약 먹어도
먹어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비염이 아니라 그게 코 안에 축농증이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 이제 글 들으시면 완전 다르죠. 이 뒷부분도 수술 또는 비수술 이거를 걱정하시는 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한 10개면 충분하다는 건데 그 여정에 맞게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표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게 내 글이구나, 나 보라고 한 글이구나 딱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글들이 진짜 살아있는 글이고 돈 버는 글이죠. 딱 10건만 갖고 오셔도 이분들의 탐색 여정, 그 여정도 띄워놓겠습니다. 이 여정별로 한 개씩만 집어넣어서 글을 완성하셔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안정제 같은 어떤 글을 만났다고 되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딸깍해서 나오는 그 화면으로 원래 저희도 한 2, 3개월씩 이제 고생해서 수작업으로 다 했다면 이제는 한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 만에 다 이제 구축하는 그런 것들 다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 정도 있는 거고요.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키워드는 검색어입니다. 검색어.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실제 사람들이 쓰는 사용어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봐보세요. 똑같은 키워드인데 축농증을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어로 아기 축농증, 축농증 기침, 축농증 두통, 수술, 약, 원인, 뭐 축농증 전염, 증상, 치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검색어에 나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냐?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실제 조사해봤더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썼어요. 어떤 용어들을 썼냐면 실제 증상이 나오는데 축농증의 증상이라고 언급된 순위들을 봐보세요. 콧물, 감기, 코막힘, 염증, 알레르기, 가래, 두통, 기침, 코감기, 코피, 재채기, 후비로 임신한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거죠. 비염 증상, 코골이, 눈물, 코막힘 증상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들이 쓰는 사용어가 나왔고 실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파생된 증상들이 실제 나온 거예요. 이걸 쓴 거하고 단순히 연관 검색어 나열한 거는 완전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 같은 걸 쓰게 되면 비중격 만곡증 실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 그 글에 그러니까 이제 매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실제 쓴 사용어를 위주로 해서 그 글을 쓴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쓰는 걸로.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뭐 10개씩 찾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선에서 개인 단이나 어떤 프리랜서 단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500, 1000만 원은 분명히 벌 수 있는 루트는 맞아요. 근데 지금 할 일은 엄청 많아. 막 모아야 될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면서 내부에 마케팅 팀이 없거나 개발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뭐 뚝딱 딸깍 많이들 신청들 하시긴 합니다. 경험에 입각해서 그런 인사이트에 입각해가지고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베이스로 고객사에 마케팅을 해주기도 해요. 그럼 저희들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죠. 근거 없는 거, 줏대 없이 막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조사에 입각해서 충분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배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마케터로서 지금 어떤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변호사, 뭐 병원, 뭐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딸깍했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건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 10분 정도 선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 있으시면 그분들께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양은 많지 않지만 인사이트는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굳이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온톨로지 방식인데 챗GPT는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접속 권한도 없고요.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실제 썼던 것들, 글들, 댓글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키워드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이분들의 내심의 의사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죠. 이걸 가지고 AI로 요약해서 분석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AI로 요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챗GPT 200불짜리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마케팅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야, 게시글 10개 찾았다고? 야, 너 이제 1000만 원 벌었네.